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11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이 있을 시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재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 질문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시작에 앞서 제3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집행부와 구의회 간 구정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어제 11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재건축 재개발 관련 고도 제한 완화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도지구 합리적 완화 추진 방안 및 상업지구 확대 필요성을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 의원님의 재건축 재개발 전담 부서와 재건축 추진 협의회 간 협력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 30년 경과 공동주택이 서울시 자치구 중 5번째로 많으며 지난 12월 8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타 자치구에 비해 노후된 저층 주거지도 많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 등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 사업에도 주민의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재건축 재개발은 물론 소규모 주택 정비, 도심 복합 사업 등 사업별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전담 부서 신설을 기획하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 추진 협의회는 도봉군의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15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진 등을 선출하였고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재건축 추진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상담실 및 정기 주민 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도봉구 주민들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재개발, 재건축 관심에 발맞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도봉구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건 이태용 의원님의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고도지구는 서울시에서 1990년 도봉 1동, 방학 2, 3동, 쌍문 1동 일대에 걸쳐 1.16제곱킬로미터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일부 완화를 통해 현재는 높이 20m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도지구의 건축 높이 규제로 지역 개발에 제한이 되고 주거 환경 노후화의 원인이 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평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 수곤인 고도지구 완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차근히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고도지구 재정비 수립에 대응하고자 2021년 11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고도지구 내 불합리한 지역의 해제 또는 완화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왔고 여러 차례에 걸친 서울시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우리 구의 고도지구 완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부구청장과의 공동 대응 차담회 개최, 서울시장과 당정협의회 개최, 시장 면담 등을 통한 고도지구 완화 건의, 그리고 주민 약 3만 8천여 명의 고도지구 해제 청원서 제출 등 그동안 실무적, 정무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용도지역 상향은 고도지구 완화가 우선이기에 다음 단계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도지구 완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금숙 의원님의 민원인 폭언 폭행 관련 지원 배치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한 도봉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내방 민원실에 강화 유리를 설치하고 비상벨 설치 등 이미 설치된 안전장치를 개선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의한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 치유하기 위한 공무상 요양 승인을 통한 진료 및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공무원 연금 공단의 마음 건강 캠프와 민원 상담 공무원, 법률 상담 서비스 등도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직원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상근 의원님의 도봉구 쌍문 1동 효문 중학교 앞 보행 안전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문 중학교 정문이 위치하는 우이철로에는 현재 전멸 등으로 운영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태양광, LED 표지병, 과속 방지등 등의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 효문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해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고 정문 경사로에서 횡단보도가 바로 연결되지 않도록 횡단보도를 이전 설치하는 개선안을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완료했으며 현재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공사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상 도로를 포함해 관내 학교 주변 도로상 설치된 과속 방지턱의 설치 높이와 도색 현황 등을 점검하여 차량의 속도 저감 기능이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주 의원님의 도봉구 청년 정책에 대한 비전과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년 인구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9년 대비 2021년 도봉구의 청년 인구 감소율은 9.8%로 전체 인구 감소율 4.8%보다 높습니다. 청년 인구 비율 또한 25.4%로 국가 통계 포털의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청년 인구 비율인 26%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구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 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청년 미래과를 신설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청년 문제는 단순히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 구조적 문제이며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욕구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복지, 주거, 문화 등으로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의 성장을 지지하는 미래 청년 도시 도봉을 비전으로 하여 4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 목표는 정책 실효성 및 참여 제고로서 우리 구는 현재 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회와 도봉 청년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구정 참여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 정책의 홍보 강화를 위해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홍보 전담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청년센터 도봉 오랑의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 관내 행사 시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우리 구 청년들의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목표는 청년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일자리 분야와 실무 경험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 실무형 청년 인턴십, 해외 청년 인턴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창업 준비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 지원,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빠른 시기에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목표는 청년 삶의 질 보장과 이탈 감소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 금융, 복지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에서 실행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우리 구에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목표는 특성화된 청년 문화 조성입니다. 창동 신경제 중심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창동 지역이 서울을 대표하는 청년 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종합 지원 시설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청년 정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청년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는 도봉 청년 축제 지역 음악 청년 인재와 함께하는 음악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청년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문화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청년 정책에 대한 비전과 추진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청년 미래과 신설을 통해 추진되는 청년 정책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청년과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 청년 도시 도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GTX 신호선 도봉구간 지하화 원안대로 신속한 추진과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GTX 신호선 관련 국토부의 입장 표명 요구를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 시 도봉구간 지하 건설은 제2차,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시노선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으로 검증된 10개역 신설과 더불어 시노선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국토부가 서울시 및 우리 구와 사전 협의조차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국가 핵심 사회 기반 시설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감사원의 공익 감사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가 지난 11월 10일에 공개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첫째, 이전 계획과 다르게 시설 사업 기본 계획의 사업 구간을 변경한 점, 둘째, 질의하신 부실과 민자 적격성 검토 등 사후 조치 미흡 등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와 기관에 대한 징계 등 총 5건의 감사 결과를 초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징계 공무원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과 한국교통연구원 1명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명, 직책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의 업무 처리 과정이 부실하고 그로 인해 도봉구간 지상화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인정된다는 결정이며 내년 1월 예정된 민자 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실행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인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도봉 구간의 지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도봉 구간의 지하 신설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7월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2차례 만나 도봉 구민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GTX 신호선 도봉 구간 지하 건설의 조기 확정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등을 방문해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8일 대통령님과 국정설명회 때 대통령실에 도봉구 현안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장께서도 도봉 구간 지하화에 인식을 같이 하셨고 우리 구에서도 상황에 맞추어 단계별로 실력 행사는 물론 서울시와 함께 소송도 불사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산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자주 찾는 국립공원으로 한 해 300만 이상의 등산객으로 인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도봉산 입구의 공영주차장 2개소 148면과 도봉산역 공영주차장 364면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대형차 주차 공간이 전무한 상태이며 승용차 주차 공간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봉산을 찾는 관광버스 이용객을 위해 대형차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새동네 주변 이면도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도봉산 입구 주변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와 기존 공영주차장 입체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확충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립공원 도봉산 입구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2023년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서울시 투자심사 상정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도봉산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손혜영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과 예산 편성 대책을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방학간 경전철 연장선은 2008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 계획으로 확정된 이후 14년간 민간 투자와 재정사업 간 방식 번복과 민간 투자자와의 미제한 및 서울시의 사업 의지 부족으로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습니다. 지난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우이방학 연장선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확정되고 현재 기본 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완료하여 최종 확정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와 2011년 시행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인정받았으나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른 10년간의 교통 환경 변화를 감안한 수요 예측 재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2024년 착공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의 수요 예측 재조사 통과, 중앙투자심사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등이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에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2차례 만나 도봉 구민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GTX 신호선 도봉 구간 지하 건설의 조기 확정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등을 방문해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요청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8일 대통령님과 국정설명회 때 대통령실에 현안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우이방화 경전철 사업은 주민의 수건사업인 만큼 지역 의원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고 계시며 우리 구 시의원님들과 함께 내년 설계비 본예산 반영과 설계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 방식 적용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각 단계별 기관 단축으로 신속합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은정 의원님의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관광 인구수뿐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추구에 따른 로컬 중심의 지역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명산인 도봉산이라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봉산 관광진흥 계획은 현재 모든 구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도봉산의 다양한 생물종 보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도봉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관광 기반 시설들이 많지 않은 만큼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의 일환으로 도봉산 관광진흥 계획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도봉산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도봉구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 구상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은 의원님이 염려하신 지역 주민들의 자산인 도봉산의 자연 환경 훼손 문제 및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모든 채널을 통하여 소통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검토는 이미 2010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도봉산 입장료 폐지에 따른 탐방객 증가에 따라 자연 환경 훼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 문화 개선 대책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었고 도봉산 일부 노선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계획은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검토뿐 아니라 향후 신기루 조성되는 서울 아레나 등 문화시설들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 관광 특구 지정 유수호스텔 유치, 피스마켓 조성 등 다양한 사업 계획안도 병행하여 타당성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 시설 설치와 함께 서울 창포원, 평화문화진지 등과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과 함께 관광객 유입을 통한 도봉구만의 컨텐츠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변화와 성장의 미래의 가치이고 도봉구만의 상생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하여
거듭 공감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관광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수빈 의원님의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으로 도로 열선 시스템 추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제설 취약 구간인 급경사로 중 15톤 덤프트럭 등 제설 차량 진입이 원활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초동 제설을 위해 열선 설치, 이동식 염수 분사 장치, 제설함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황실에서는 관내 CCTV를 활용하여 도봉구 제설 작업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제설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황수빈 의원님이 질의하신 열선은 2019년 시범 사업으로 쌍문동, 둥군달 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연장 100m의 열선을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쌍문동, 노회로 44길 등 6개소에 연장 293m의 열선을, 2021년에는 쌍문동, 우이천로 48길 등 5개소에 연장 723m의 열선을, 2022년 올해에는 쌍문동 정의여중고, 한신초등학교, 숭미초등학교 등 주요 통학로인 총 9개소에 연장 1115m의 열선을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쌍문동 꽃동네, 정의여고, 선덕고등학교 주변 등 열선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총 9개소 연장 860m에 대하여 열선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까지 매년 관내 급경사로에 대하여 400~500m의 열선을 추가 설치하는 등 자동 제설 장치를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강설로 인해 주민 불편 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등 도봉구 제설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철웅 의원님의 18단지부터 동아 아파트까지 철도 방음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녹천역, 창동역 구간 방음벽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1년 준공한 3개 3단계 택지 개발 사업 시 설치한 시설물로서 국가철도공단에서 2021년 6월 해당 시설물인 방음벽 개량 공사 중 소관 시설이 아니라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창동주공 18, 19단지 동아아파트 주민들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창동 방음벽 교체 공사를 재개해달라고 고충 민원을 제출하였고, 올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제2소위원회 의결을 통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중단된 1호선 녹천역 창동역 구간 방음벽 교체 공사를 시행토록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개 3단계 택지 개발 사업 준공 시 방음벽을 서울시로 무상 기속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현재까지 불수용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2차례 면담을 통하여 우리구 입장을 설명하였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LH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을 수용토록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등을 방문하여 창동 18, 19단지 및 동아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 및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LH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이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수용하는 상황이기에 권한 있는 기관의 강제적인 이행 조치를 통하여 LH에서 방음벽 교체 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시행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9일 창동 18, 19단지 및 동아아파트 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LH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토록 주민들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하였고 준비 과정에서 우리 구가 이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방음벽 개량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해요 변화 성장 미래 도봉을 슬로건으로 제9대 의원님들과 함께 손발을 맞춰가며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14분의 의원님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오늘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게이트볼장 및 파크골프장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차 노령화되는 사회 흐름에 따라 어르신들이 즐기실 수 있는 운동인 게이트볼과 파크골프의 회원수가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도봉구 체육회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운동시설 추가 확보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게이트볼장의 경우 현재 다락원 체육공원에 4면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금년 11월에 임시 게이트볼장 4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 다락원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부지에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총 8면의 게이트볼장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크골프장은 기존 중랑천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규격이 정식 경기를 치르기엔 다소 소규모인 관계로 현재
중랑천 의정부 시계 지역에 위치한 다목적 광장 주차장 부지에 정식 9월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내년 중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 파크 골프장과 더불어 구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파크 골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고등학교 폐교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도봉고등학교 통폐합 예정에 따른 2023학년도 1학년 미배정 알림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하였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1학년은 이미 희망학교로 재배치되었으며 현재 2학년 학생이 졸업하는 2024년 2월 말 이후 통폐합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2024년 학교 증개축이 예정되어 있는 서울 도봉초등학교의 임시교사로 현 도봉고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나 아직 이는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9월 부지 활용 의견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진로교육원, 창의예술교육센터 등 청소년 시설 설치, 또 도봉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및 도봉교육지원센터 사무실 확장 이전, 또 유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유소년 축구장 또는 유소년 야구장 조성,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위한 자활센터 추가 지정 및 작업장 확대 설치, 또 도봉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향후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에 도봉고 폐교부지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요청하여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진입로 도로 폭원 확보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진입로와 통행로는 휠체어, 유아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가 없는 통로로 조성하여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린공원 내 구유지를 활용한 진입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근린공원 내 구유지인 쌍문동 산 83-23번지의 지목은 임야로 또 토지 이용 계획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활용하여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한 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근린공원 및 시설 이용자의 보행 안전과 구민의 시설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진입로 확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 및 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진입로 보안 등의 LED 교체 등을 통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정 문화도시 지정받기 위한 도봉구 도시문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주민자치의 운영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도봉구 문화도시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시아리 이야기가 가득한 존중문화도시 도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민 거버넌스인 시아문화동지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문화도시 센터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가와 청년이 가진 문화예술력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을 열고 올 한해 제4차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본도시 지정사업의 지정심사에서 안타깝게도 미선정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년간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추진 주체의 잦은 교체와 주체 간의 역할에 대한 상이한 이해로 올해 문화도시 추진 동력이 많이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문화도시 추진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또한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될 경우 지방비와 국비를 포함하여 5년간 20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지만 지방비 중 구비 예산을 최소 50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점, 또 해당 예산은 문화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사용이 한정적이며 기제출한 문화도시 추진계획 사업비로만 집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 법정 문화도시 선정 이후 추진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지, 개선하고 보강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문화도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재검토하여 문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재설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의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자치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의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더욱 성숙하게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4개 동 사무관리비 편성에 관해서는 동 주민자치별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동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민자치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의 절차만 기존 방식과 달라졌을 뿐 동 일상경비로 교부한다고 해서 행정이 주민자치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전처럼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를 운영하되 예산을 지출하는 방식만 달라진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총괄적으로 우리 구는 시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행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를 모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지원 예산이 줄었으나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여 더욱 내실 있는 주민자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유스탁 협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공모를 통하여 2021년 4월부터 방학 2동과 3동 자치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회관 유스탁 운영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위탁 운영 기간을 9개월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치회관 위탁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2022년 12월 31일 위탁 협약 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주민자치회에 충분한 사전 안내를 거쳐 위탁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 각동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경험한 자산을 바탕으로 동행정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주민자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원칙과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제공 제한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와 목적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다변화할수록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상황과 사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향후 관련 부처 질의와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하여 정보 공개의 가능 범위 및 대상을 자문받아 최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6개월 연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책으로 동북 4구 행정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초에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연장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국 안내 소형 음식점 3,050개소에 1개 음식점당 월 평균 약 28,000원의 감면 혜택을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이 감면 혜택으로 우리 구는 15개월 동안 세외 수입 8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3억 원, 총 11억 원의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소형 음식점 무상수거 사업은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에서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2022년 4월에 종료되어 현재는 우리 구를 포함한 6개구 자치구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 회복이 미미하여 무상수거를 연장해달라는 한국예식업중앙회 도봉구 지회 의견을 검토하여 2022년 12월까지 무상수거를 연장한 상황이며, 동북 4구인 노원, 강북, 성북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여러 상황을 반영하여 2022년 12월 31일자로 지원을 종료하기로 합의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이 무상수거 지원금으로 조성되어 노후화된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을 지속할 경우 노후시설 개선 예산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어 부득이 올해까지만 무상수거를 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한 제도와 기관이 다양하여 신청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 군은 소상공인 매니저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각 권역별로 매니저 4명을 채용하여 소상공인의 점포를 전담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 혁신 지원단을 운영하여 노무, 세무, 경영지도 등 세부적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하여 세부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으며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제도에 대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제작하여 소상공인 매니저가 각 점포별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여 정보에 소외받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융자 규모는 22억 원이며 1.5%의 저금리로 업체당 7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도봉구 소상공인의 보증 한도를 5천만 원까지 우대하는 특별신용보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봉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견 놀이터 경사로 평탄화 및 시설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川산 반려견 놀이터는 2017년 10월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5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려견 놀이터 내 경사로로 인해 반려견의 낙상 사고 등을 우려하는 주민 의견도 있고 반면에 반려견의 체력과 근육 발달을 위해 경사로가 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과 반려견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여 경사로 안화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테이블, 벤치 등 시설물로 인해 반려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의 보안 또는 철거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 옛길과 관련 신도봉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봉 시장은 1974년도에 시장으로 등록되어 전통은 오래되었으나 상인회가 없고 30개의 적은 점포수로 인해 전통시장 지원에서 그간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으로 지정하는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상인회 구성과 시장구역 확장을 통해 충족됩니다. 이를 위해서 10월 24일부터 신도봉 시장 상인 조직 구성 지원 및 활성화 용역을 시행하여 상인회 구성과 구역 확장을 위한 상인과 건물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인 동의는 충족되었으나 건물주 동의는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시에 90%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개별 설득을 통해 계속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인식 부족 및 낮은 호응도로 협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당초 12월 준공 예정이었던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여 내실 있는 상인회 조직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상인회 구성과 시장 구역 확장 후에는 순차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노후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 및 화수 관로와 같은 생활 인프라 개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관을 해쳤던 원인과 지주 간판을 보수하여 깔끔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건립과 주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케이드, 지주 간판 등을 설치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장과 연계한
시장 투어 코스 개발 등 경영 현대화 사업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봉문화원에서 2020년부터 문화가 있는 사업 공모로 도봉 옛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 선정 시 신도봉 시장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 발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도봉 시장은 약 160여 개의 점포로 구성된 도봉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이 좋고 고객 유입 가능성이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간 침체되었던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새해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남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기남입니다. 올 한 해 복지지원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국민복지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복지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구 허술한 사회복지 민관 위탁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휴먼 시큐리티 범인과 관련 취소 처분된 이사회에서 의결에 따라 겨우 집행한 보조금과 인건비에 대한 환수 및 시설장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수사 결과 통보가 올 경우 그 결과를 근거로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봉실버센터와 관련된 사항으로 첫 번째 질문인 도봉실버센터 위탁 공고 시 수탁자 모집 공고에서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실버센터 수탁자 모집 공고 시 공고문에 법인 제출 서류 중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 서류로 안내하면서 사단법인 경우 총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단법인이 아닌 협동조합 기본법 4조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 정강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한 이사회의록을 제출하여 수탁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의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도봉실버센터 수탁 신청 당시 정관에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2022년 9월에서야 정관의 목적 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형식적인 공고가 아닌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 신청 당시 한마음 협동조합 구 정관의 목적 사업을 선언한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한 취약계층에 노인이 포함되어 사회복지 사업 수행 관련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위탁 사항에는 저촉되지 않았으며 정관에 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수탁자 선정 심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한 바 있습니다. 추후 노인 요양 운영 사업에 대해 보다 명확한 명시를 하고자 법적 내부적인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 등기를 거쳐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승인으로 정관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도봉 실버센터 시설장 공개 모집 시 모집 채용 경력 기준과 재공고에 따라 긴급 채용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탁 법인 측에서 시설장과 사무국장 모집 공고 시 응시 자격을 노인 의료복지시설 경력에 정점을 두고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노인 의료복지시설 3년 이상으로 하고 시설장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경력이 더 긴 5년 이상으로 모집했던 것은 시설 특성상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 의료복지시설 경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집 공고와 관련해서 재공고했던 이유는 긴급한 업무 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을 자체 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며 취임 개시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부득이하게 긴급으로 재공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 채용 등 인사규정은 법인의 고유 권한으로 소관 간청에 채용 후 인면 보고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운영위원회 명단이 비공개로 제출된 사유와 운영위원 중 전 도봉 어르신 복지관 관장이 여성임에도 남성 및 후원자로 표기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서 개인 정보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여 비공개로 처리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며 추후 명단을 실명 공개 제출 요구하였을 당시 실명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 중 전 도봉 어르신복지관장이 여성임에도 남성 및 후원자로 표기된 사유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한 자료로 성별에 대한 표기는 단순한 기재사항 오기이며 해당 위원이 후원자로 표시된 이유에 대해서도 주요 이력사항에 도봉동 어르신복지관장으로 기재된 사항으로 다른 의도가 있는 사항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로 표기해야 될 것을 오기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친인척,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로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유척하지 않게 돼 있음에도 등기이사를 운영위원으로 유척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임원으로 언급된 운영위원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시설장 경험과 정신보건 간호사로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 운영위원으로 유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을 운영위원으로 유척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특수관계가 명확한 법인의 임원을 일촉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있어서 관련 규정과 지침의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제5조 2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에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하고 존중하는 인권도시 도봉 실현을 위해 제2기 도봉구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자립 역량 강화, 장애인 권리 보장을 목표로 1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아이맘 택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맘 택시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전용 택시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2021년부터 서울시와 협의 사업 도입을 추진하였고 2022년 올 7월부터 서울시 사업으로 우리 구를 비롯한 모든 자치구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구는 5개월간 임산부 993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총 6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임산부 보호를 위한 교통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시범 사업 16개 자치구 중 도봉구 우리구가 선정되어 1억 2,6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으며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연 1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하여 카시트 공기 상경기가 장착된 대형 전용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서울시 엄마 아빠 택시 사업은 기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사업보다 이동 거리와 목적을 폭넓게 적용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을 받게 되면서 발생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등의 문제와 외국인 저소득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을 받게 되면서 발생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등의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의 공적 이전 소득 제외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따른 것으로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대부분의 공적 이동소득은 보충성 원칙을 적용받고 있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기초수급자만을 배려하는 소득 정책은 형평성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근거는 2020년 국정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복지포인트, 도봉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협의 절차를 안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감액 분리 규정이 있으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부담 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의원님의 취지는 이해되오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초연금 보완 대책은 대규모 재정 유출이 수반되는 상황이며 특히 향후 노인 인구 증가 및 수급 기준 인상으로 재정 수요는 매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구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며 기초연금만을 예외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에서 제외하고 보전한다면 국민연금, 각종 보험급여, 산재급여 등 유사 공적 이동소득과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복지포인트, 도봉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복지정책 차원에서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형평성, 지속성, 타 복지제도와 관계성을 고려하여 시행될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외국인 저소득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2022년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사업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만 30도 5세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시급이 50대 50으로 50% 지원하였습니다. 23년에는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사업의 계속 필요성을 인식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을 통해 우리 국적아동 외국 국적아동 보육료 수혜 자격 부여를 2차례 걸쳐 요구하고 있으며 자격이 부여될 경우 외국인 아동에게도 내국인 아동과 동일하게 국고 국비 보조 사업으로 기본 보육료와 차액 보육료 모두 지원하여 어린이집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타구 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기남 복지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균 의원님의 창동 일대 건축공사 및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재난이 발생되고 있어 건축공사장과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건축공사장과 노후시설물 등에 대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해체부터 준공까지 각 주요 공정별로 현장에 특화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해빙기, 우기, 태풍, 동절기 등 특정 시기별로 매년 5회 이상 전체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외부 점검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창동역 일대 창동아레나, 창동문화산업단지, 창동민자역사 등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공사장으로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예방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이상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공사장에 대해 낮은 기온 등 작업 여건의 불량으로 인해 부실공사와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점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멧돼지 출몰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멧돼지로 인한 산림 인접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멧돼지 출몰 지역에 대해 멧돼지 차단 펜스 및 포획들 설치, 기피제 배부, 포획당 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봉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는 우리 구의 특성상 멧돼지를 완전히 퇴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멧돼지로 인한 주민 피해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국립공원 등과 인접하여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은평구, 노원구 등은 현재 야생동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멧돼지 피해 예방 사업과 더불어
혹시 모를 주민 피해 대비하기 위해 보상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 향후 타 자치구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의원님과 협력하여 우리 구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의 도봉구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의 실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공공시설물의 설치 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전문가를 통해 디자인 적용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공공시설물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강화를 위해 2021년에는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업무 담당 직원 대상의 유니버설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전문 교수를 초빙하여 연간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시 설계 과정에서 해당 위원회 심의 및 정기적인 디자인 적용 지침 안내를 통해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도시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산의 얼굴 쌍줄기 약수터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줄기 약수터는 도봉산 국립공원 내 주 등산로에 있는 시설로 2021년부터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음용수로서의 수질 안전성 확보가 불가하여 부득이 먹는문 관리법에 따라 2022년 6월 폐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쌍줄기 약수터가 도봉산 주요 등산로에 위치하여 많은 등산객을 위한 음용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약수터 복원을 위해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하여 약수터 주변 청소, 오염원 제거 등의 수질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일정 기간 주기적 수질 검사 등 수질 안정성 모니터링을 통해서 음용수 기준 충족 시에는 먹는물 공동시설로 재지정하여 재활용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 기준 미충족 시에는 관리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 도봉산을 찾는 등산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엄수대 설치 또는 지하 간정 엄수시설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수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림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학교 후문 입구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공업사 이전 보상을 통한 주민 심토로 조성코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에 6월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현장 방문 후 재심의하기로 보류된 이후 장림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의 간담회가 있었으며 12월 중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현장 방문 후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공적적 목적이 우선되지만 오랜 기간 운영해온 자동차 공업소를 이전해야 하는 개인의 피해도 있는 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면은 시기 조절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진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 건설교통부장 배준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의 안녕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부 소관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3단지 버스 노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 3단지 주변의 열악한 대중교통 현황을 우리 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시내버스 노선 승인권자인 서울시의 109번 노선 등 변경과 기존 노선의 배차 간격 단축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노선 음영 지역인 창동 주공 3단지 인근을 경유하는 노선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노선 승인까지 이끌어냈으나 타구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안병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의 연계성 강화, 출퇴근 시간대 버스 혼잡도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도봉구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이며 내년 5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 주민 편의 중심적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을 만들고 서울시 승인을 이끌어내어 창동 주공 3단지 주변 버스 이용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역 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봉역은 1986년 9월경 북부 역사가 개통되고 남부 역사는 1996년 12월 개통돼 운영 중인 노후 역사입니다. 지난 2014년 승강기 리모델링과 2018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됐고 지난 2020년에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봉구가 사업비를 분담해 엘리베이터 3개소를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봉역 개통 이후 약 30년이 경과된 노후 역사로서 전면 신축이 필요성이 있는 바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노후 역사 개량 사업에 도봉역이 후순위로 포함되어 있어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항역에서 도봉역 간 약 2km 구간의 방음벽과 콘크리트 기초 옹벽은 시설 노후화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투명 방음벽 교체와 기초 옹벽 리모델링 등을 통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훈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주변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이를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 100명 이하의 경우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2개 어린이집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17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원 100명 이하의 보육시설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운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어린이 통행이 많은 구간임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 보호 노면 표지, 제한속도 39간 지정 등 안전시설을 보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은 보육시설의 장의 지정 신청과 도봉경찰서, 서울시 등 관련기관 심의 절차를 통해 지정할 수 있으므로 관내 어린이집에 적극 홍보해 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확대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 이동 영신교회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학동 도깨비 시장 활성화와 주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2020년 9월 방학동 도깨비 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방침을 수립했고 2021년 9월 서울시에
투자 심사 요청을 상정을 요청해 그해 10월 26일에 조건부 가결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우선 매입이 가능한 방학동 661-6 서울시 주택공사부지를 2021년 12월에 매입 완료했으며 나머지 세 필지에 대한 부지 매입을 위해 2022년 5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열람 공고와 심의회를 통해 2022년 9월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으나 영신교회로 포함한 2개 필지 소유주께서 주차장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용 증명과 진정서를 통해 제출했으며 소유주 설득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실시했으나 소유주분들께서 주차장 건설 반대가 심해 사업 시행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학이동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기 매입이 완료된 방학동 661-6 부지에 6면의 주차장을 2023년도에 조성하고 도당로 길 한 의원에서 농협 구간에 노상 주차 주면 72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봉경찰서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며 시루봉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방학 2동 제4 공용주차장 옆 인근 부지 방학동 600-16을 매입해 주차장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도깨비 시장 주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방안을 강구해 도깨비 시장과 주변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 질문에 대하여 오원석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원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원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